첫 절기예요. 입춘. 보통 2월 4일에 많이 걸리는데 올해는 2월 3일, 2월 3일에 걸렸는데 대신 시간이 그 동지가 시작되는 시간이 있고 입춘도 입춘이 시작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이제 오늘 밤 11시가 넘어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월 4일로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자시의 입춘이 드는데 어쨌든 입춘이 드는 거는 한 해의 시작 전에 왜 제가 설날 동짓날 법문할 때 설이 동지도 설이고 우리는 설을 몇 번을 거쳐야 된다고 그래서 동지도 설이고 그 다음에 서양설로 크리스마스도 있지요. 그 다음에 서기력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숫자가 바뀌는 1월 1일 그날도 설이지요. 또 음력설 엊그저께 음력 1월 1일 그것도 설이지요. 그 다음에 한 해가 시작하는 첫 절기 입춘도 사실 설이에요. 그래서 사주 보는 그 사주를 보는 사람들은 요 2025년 뭐 1월 며칠이다, 뭐 내 생일이 1월 며칠이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입춘을 기점으로 한 살 됐냐 안 됐냐를 봐요. 그래서 사주 볼 때는 이 입춘에 지났냐 안 지났느냐에 따라서 띠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이 용띠였잖아요. 그러면 뱀띠, 올해 뱀띠인데 만약에 1월 며칠 날 나는 뱀띠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주 보는 사람들은 입춘이 안 지났으면 용띠로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까지 입춘을 또 되게 그 사주 보는 분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 이게 진짜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을 가름할 수 있는 그런 기운으로 또 보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게 한 해가 시작하는 절기, 첫 절기. 로서의 입춘이기 때문에 한문으로는 뭐 봄에 들어섰다 이런 뜻이지만 이게 사실은 이제 농사하고 관련돼 있는 절기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때부터 거름을 내다 뿌리고 농사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 때가 입춘을 기점으로 시작이 되는데 지금 우리 여기 강원도 평창은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걸음은커녕 네. 오늘 겁나게 추워요. 그래서 그 입춘 방이라고 그래서 입춘 때 그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아이 5살 되는 그 아이 글씨 이제 막 배운 옛날에는 서당을 그 무렵에 이렇게 다녔다고 해요. 4-5살 때부터. 그래서 이제 막 글씨를 배운 아이한테 입춘 대길 뭐 또는 건양다경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한 해를 축원하는 글씨를 써서 대문에다가 이렇게 뭐 붙이면은 상서롭다, 뭐 불운이 비켜간다 이제 이래서 그 입춘방을 붙이는 날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입춘방을 그러니까 밤 11시 10분에 올해 입춘은 그때 들기 때문에 그때 붙여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도 많이 써서 붙였는데 시간까지 따지는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대부분은 거의 시간 안 따지고 이제 저기 하는데 벌써 아침엔 다 붙어 있었잖아.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보시는 분들은 이 시비간지를 왜냐면 사주 팔자 그러니까 사주는 태어난 연월 일시지만 여기에 이제 팔자는 시비간지를 같이 붙여갖고 보는 거거든요. 그 띠를 봐가지고 띠로 또 띠에서 오행을 따져서 보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걸 중요하게 여겼는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입춘에는 그런 우리나라의 풍속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입춘 때 추우면 입춘방을 거꾸로 붙여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오늘 같은 날 거꾸로 붙여야겠네. 날씨 너무 추우니까. 그런 저기도 있고 뭐 아무튼 입춘이라는 것을 한 해의 시작으로 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었다. 그렇게 여겼다 하는데 오늘날에는 남아있는 풍속은 그런 거는 없어지고 농사에 필요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없어지고 이제 불자 또는 무속신앙을 믿는 분들은 이제 입춘 부적을
맞아요. 예, 많이 이제 써서 좀 뭐 어떤 절에서는 부적 대신 뭐 진언을 광명 맞아요. 진언이라든가 뭐 엄마니 반매움 해서 육자 진언이라든가 이런 진언을 경면 주사로 써서 이렇게 신도들한테도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는 걸로 이렇게 약간 바뀌어서 문화가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은 이 좀 속된 말로 입춘이 대목을 또 맞아. 절집에서 대목을 보는 때이기도 하다고 해요. 저도 사실 옛날에 처음에 있던 절에서는 이 부적을 써주는 일을 거기 신도들이 원했어요. 이 이춘날 그 부적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때는 그걸 직접 쓰셨어요? 저는 이제 그때는 세중 때니까 아주 정성스럽게 써야지 이게 무슨 효험이 있을까 싶어서 예불 끝나고 내려와서 일배하고 한자 쓰고 일배하고 한자 쓰고 예전에 쓰고. 책에서 예, 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경면 주사로 예, 그 빨간 가루 그 기름하고 이렇게 잘 섞어야 돼 그 경면가루를 그 주사가루를 그렇게 해갖고 그 노란 종이에다가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적을 그때는 썼죠. 진언을 한 게 아니라 글자도 그런 걸 있고. 많이 본 거 같아요. 이렇게 요거 한 3분의 1만한 요런 예, 그게 예. 노란 종이에 그 인도 가서 인도, 보니까 그 생각이 어. 들다. 예, 그게 이제 범어. 이렇게 범어. 동글동글한 범어로. 글씨랑 그게 비슷하게. 실담, 예, 진언 실담이라고 같은 해 거죠? 산스크리트어예요. 아, 진언, 예, 진언. 산스크리트어를 진언이라고 해. 그 천수경에 보면 나모라 다나다라야 나마갈래 그게 이제 산스크리트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범어라고 그래요. 또는 실담이라고 해요. 이 실담자라고 하는데 그 남의 나라 말을 그때는 통역 뭐 번역 뭐 이런 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언 참 말씀이다 이런 입춘 때 보통 그 삼재 맞아요. 불공을 많이 하거든요. 삼재. 그래서 어떤 절에서는 아직도 그 무속인이 하는 것처럼 입었던 속옷하고 돈을 자기 나이 수대로 갖고 오라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삼재 불공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삼재라는 것이 그 소삼재, 대삼재가 있는데 이제 무속 신앙에서 보는 대삼재는 수재, 풍재, 화재.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이 자연재해인 거죠. 네, 자연재. 지금 저기 LA에 산불 나는 그 화재가 되는 거죠. 태풍. 그쵸. 예. 태풍 때 또 많은 재난을 겪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풍재, 그 다음에 이제 수재, 홍수 같은 거. 물난리. 예, 물난리. 그거를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삼재를 전쟁, 기근, 기아. 그러니까 질병, 기근, 기아는 굶주림, 질병. 왜 그 코로나 같은 거가 이제 질병에 들어가 바이러스 그 옛날에는 호환 마마 뭐 페스트 뭐 흑사병 막 이런 것들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쟁, 칼, 창, 총 막 이런 거를 갖고 그러니까 사람이 일으키는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사람이 막을 수도 있고 일으키기도 하는 것들을 이제 소삼재로 본 거고 사람의 힘으로 어찌하지 못하는 걸 대삼재라고 본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의 삼재는 신구의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 이게 삼재예요. 세 가지 재앙을 불러오는 곳인 얘기는 거죠. 이 말씀은 처음 들어요, 저는. 예, 저는 이제 이런 말을 불교 관점에서 보는 삼재로 얘기한 거는 저는 지금 이제 15년째 하고 있는 거고 우리 도우님들 같은 경우는 아마 처음이거나 아니면 들어서도 잊었거나. 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구시화문이라고 해서 예, 이분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재앙 삼재의 재자가 재앙 재자거든요. 예. 그 재난, 재앙, 재화, 이 화를 불러들이는 것들이 그런 풍재, 수재, 화재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내가 신구의 업으로 그런 화를 불러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 관점에서의 삼재는 신구의 업이다. 잘못 지어진 업, 잘못 짓는 업.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짓는
그래서 우리 아까 늘 지니고 행합시다 한 것이 그거대로만 살면은 이게 이제 부적인 거죠. 예, 근데 이것을 역행하면은 막 살생을 하면 몸으로 재앙을 불러들이는 거가 되는 것이고, 예, 도둑질하고 막 뺏고 훔치고 강도짓하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성추행, 성폭행 같은 걸 한다거나 이러면 몸으로 지금 재앙을 불러들인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업은 거짓말을 하거나 이간질을 하거나 꾸미는 말을 해서 뭐 사기를 치거나 악담 막 악한 말, 거친 말을 막 해서 사람들을 요새는 그 말로 꼭 하지 않아도 이 말을 대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댓글이잖아요. 이 댓글로도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또한 입으로 이거는 불러들이는 재앙. 그 다음에 탐진치를 또 막 쓰고 있다. 욕심을 부리고 성냄을 부리고 있다. 이러면은 이제 이거는 마음으로 재앙을 불러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관점으로 보면 삼재는 신구의 악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 이춘이 새해 설 무렵에 그 그 전후로 이게 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새해 첫 법문이기도 하고 첫 법회에 예. 저는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이웃분들이랑 그 맞자로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는 참 좋은 문화인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왜 서로 인도 가서 존중하고, 계속 나마스테 예, 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나마스테라는 말이 예. 그냥 우리가 그냥 보편으로는 아 안녕하세요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당신 안에 있는 신께 경배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나마스테가. 나마스테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항상 합장을 하고 하는 거예요. 맞아, 이렇게 해서 나마스테는 네. 그냥 우리는 안녕하세요 그냥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나마스테를 그냥 나마스테 이러지는 않아요. 와, 항상 이거 합장하고 합장하고. 하거든요. 그거는 우리나라의 절의 개념인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우리 불자들도 늘 맨날 네 안에서 불성이 있어 이렇게 말은 하잖아요. 네 안에 불성이 있어, 내 안에 불성이 있어라고 하면서도 나도 너도 존중하거나 존경하지 않잖아요. 그냥 서로 헐뜯지 못해서 그냥 그리고 시기 질투하고 사실은 거의 다 나는 종교 없어 무교야 하지만 대부분이 어떤 유교, 기독교, 불교, 이슬람 뭐 이런 것들을 다 조금씩은 우리가 갖고 있고 남의 나라 가서도 흔히들 쉽게 남았을 때는 하면서도 정작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행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은 그 나마스테는 그런 뜻인데 그럼 미얀마의 밍글라바는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그냥 그건 안녕하세요. 그냥 안녕하세요. 네, 그건 안녕하세요. 그건 그냥 단순하게 안녕하세요. 밍글라가 축복, 뭐 안녕 이런 뜻이에요. 아. 그 한 해에 한 번씩 이렇게 아까처럼 우리가 서로한테 공경과 존중과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함께 절하는 것도 좋은 큰절 같은 데는 예불 끝나고 나면은 큰 스님 이제 법납 순서대로 이렇게 세배를 올려요. 그래서 나중에 꼬맹이들 그리고 서로 맞절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다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문화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설 때 옛날에는 뭐 3세대 4세대 막 같이 살던 그쵸, 때가 맞아, 있어서 맞아.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세배하고 나면 그다음에 아버지 엄마한테 하고 그다음에 뭐 삼촌 뭐 고모한테 하고 그다음에 뭐 사촌들끼리 서로 이렇게 같은 학렬끼리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점점 없어지고 그다음에 꼭 설 때가 아니어도 만약에 먼 길 갔다 오거나 먼 길 갈 때 다녀왔을 때도 우리 절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 절하고 갔었어요. 꼭 절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절집에서도 그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출 필고 반 필면이라고 나갈 출 반드시 필 고할 고 해갖고 나갈 때는 반드시 고하고 나가고
돌아와서 반필면 어. 반대로 돌아왔을 때 이게 돌아올 반자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을 보여줘라. 이런 게 있거든. 그게 이제 아까 우리 세속에서 먼 길 나갈 때는 절하고 나가고 갔다 와서는 잘 다녀왔다고 절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거는 뭐 사대주의도 아니고 되게 좋은. 네. 뭐 저는 그런 거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거는 서로를 갖다가 안심시키는 일이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문화는 계속 살려가도 그렇죠. 가족들끼리라도. 그런 문화는 진짜 근데 살려가야 요즘에는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이 그 이제 어떤 철학자가 그렇게 보더라고요. 왜 지금 그 2030 세대들 남자들이 극우 성향으로 많이 빠져 있는가? 네. 예. 독재와 파시스트가 있는데 네. 독재를 보이는 건 후진국에서 보이는 거래요. 아, 독재는. 독재는 예, 후진국에서는 독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선진국에서는 제국주의에서는 파시스트로 나타나는 거야. 그게 뭐냐면 파시즘의 어원이 이제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그 원래는 뭐냐면 이렇게 나무 다발 있잖아요. 네. 나무 다발 안에 도끼인 거래요. 나무 다발과 도끼를 뜻하는 말이래요. 나무 다발 안에. 그러니까 나무 다발은 군중이고 도끼는 선동자인 거예요. 선동자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 파시스트 제국주의에서는 그러니까 군중들은 준비되어 있어. 근데 이들은 뭐냐면 새로운 세대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머물러 있는, 의식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아까 어떤 분이 그 발령이 났어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옛날에 계속 해왔던 것만 고집하는 이런 성향이 있다 그랬잖아요. 보수 성향들이 사실은 그 극우나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늘 하고 있던 것을 바꾸려고 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 거에 되게 약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떤 분은 지체된 의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어져 있는 거죠. 내가 누리던 거, 뭐 내가 이렇게 해왔던 거,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질서와 규칙, 오래된 관습과 관례를 그대로 지켜나간다. 나는 이걸 그냥 계속 지키겠다. 좋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안 좋게 말하면은 고집불통인 거죠.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않는 옹고지신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옛 것이 좋아. 나 하던 대로 할 거야. 익숙한 걸 못 네. 보는 맞아. 그러다 보니까 편하거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자가 있는 거야. 그게 먹히는. 그러면 이제 그게 파시스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성향들이 선진국에 나타날까? 특히 우리나라에서 왜 그런 게 나타날까? 우리나라가 급성장을 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7, 80년대를 어렵게 보내고 그때만 해도 우리는 정의라는 게 있고 새로운 걸 계속 끊임없이 받아들이려고 하고 막 쥐어 터져가면서도 받아들인 세대였어.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조금씩 싹이 텄어. 그리고 급성장을 막 해갖고 OECD 10위 안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90년대쯤에 태어난 아이들은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나는 이미 강대국의 사람인 거야. 강대국의 국민인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 막 독재 시대 때를 겪었던 거를 전혀 상상을 못해 친구들은.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내가 주권을 가진 내가 이 집의 주인공인 거야. 왜? 옛날에는 막 형제들이 여러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더불어 어우러지는 문화가 자연히 한 집안에서도 저절로 됐어요. 근데 90년대 되면서 하나 둘만 낳는 거예요. 낳고 모든 게 아이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엄청 잘못된 옛날에는 교육 방식이야. 지금 우리 젊은아 이런 거는 다 어른 중심이었잖아요. 이렇게 장유유서 해가지고 어른 존중이 있고 이렇게 뭔가 우리가 어른들을 보면은 공경심을 나타내야 된다, 공경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거를 거의 교육을 받은 세대였기 때문에 그게 또 자연스러웠어.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이 자체가 그랬어. 그래서 옛날에는 어른들 밥상 따로, 또 남자 밥상 따로, 맞아요. 여자 밥상 따로. 물론 안 좋은 패단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어떤 이 뭐라고 해야 되나 나이,
뭐 공경, 음. 뭐 대접하는 거, 위해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맞아. 안에 들어 있었는데 이제 90년대에 아이 한둘씩 나오면서 모든 중심이 아이한테로 가는 거야. 얘가 모든 우선이야, 뭐든지. 그러니까 얘는 이미 태어나 보니까 강대국 국민이고 태어나 보니까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이런 어떤 자기 권리를 갖다가 자꾸 헐으려고 하는 거야, 누군가가. 야, 민주주의는 그게 아니야. 서로, 응? 서로가 그걸 나누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런 불평, 불만을 아까 그 도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응. 거야. 이게 이제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파시스트가. 우리나라가 지금 거기에 딱 걸려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러면 여성들은 왜 안 그러냐? 여성들은 솔직히 아직 그 조선 시대의 그 유교 문화가 아직 남아 있어. 사회 저지 집안에서는 저기였어도 사회에 나가면은 아직은 그렇게 문이 유리천정이 아직까지는 많은 거지. 유리천정, 유리벽이 아직까지는 있는 거예요.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항상 어떤 우리 역사로 보면 우리 역사 속에서도 보면 그렇고 그 다음에 그게 옛날 얘기 속에서도 나오는 게 그런 얘기 옛날 얘기 다 그런 거 한 번씩 들어보셨죠? 어떤 집안에 어떤 며느리가 있는데 여기 막 이 시댁 어른들 이 시집 식구들은 다 구두쇠고 좀 못돼 먹었어. 그래서 어느 스님이 탁발하러 왔는데 막 못 주게 하고 그래서 뭐 며느리가 몰래 맞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줬더니 스님이 가시면서 5월 5일 날 뭔 큰 일이 나서 물이 들이닥치면은 저 산으로 올라가는데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러는데 이 며느리가 항상 돌아봐. 맞아, 항상 돌아봐요. 네, 뒤에서 그래도 자꾸 돌이 돼. 부르거든. 맞아. 부르거든 뒤에서. 근데 아가. 이런 게 우리나라 곳곳에 이런 옛날 얘기가 있어요. 제주도 가면 제주도에 맞아, 있고 맞아. 아주 지역마다 곳곳에 가면은 다 이런 설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여성들이 항상 민중을 살폈다는 거,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 남자들한테 절대 그런 일이 없어. 남자들은 그냥 넘어가. 그리고 남자들은 다 성공한다. 얘기 들어보면 여자들이 꼭 실패를 해요. 여자들은 이거 웃겨. 항상 그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는 어. 거야.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런 DNA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5.18 때도 여성들이 주먹밥을 들고 나와가지고 맞아요. 광주에 지고 그러고 나와서 먹여 있고 살렸고. 또 작별하지 않는다 그 제주 같은 거를 제주 4.3 때도 보면은 여성들이 그것을 그 묵힌 그 70년을 묵혀가면서도 말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가족을 지켜내려고 하고 그 땅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뿌리의 근성이 있다는 내가 거예요. 봤을 때 여성들이 훨씬 위대. 그래서 어쨌든 입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오늘날 이 시대 현상까지 이제 이야기가 근데 나왔는데 요즘에 이런 이 시대에 여러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짧은 이런 글에서 보면 그런 맥락들이 보여요. 그래서 아니 처음에는 저 2030 세대들이 저렇게 한다고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는데 이걸 읽다 보니까 그런 짧은 글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전혀 맥락 없는 얘기는 아니구나. 네. 전혀. 그 이렇게 보면은 그런 흐름이 있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대 무관하지가 않아요. 그거를 이제 전술로 이용하는 사람이 나쁜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 유튜버들이 그걸 이용해갖고 돈을 벌어먹고 있잖아. 지금 그것 보면은 다 잡아줘야 요즘에 되는데. 보면은 뭐 여의도파, 광화문파, 저 아. 구치소파, 헌재파, 자기네들끼리도 이 돈 때문에 이렇게 갈라지고 그쵸. 있고 그 안에서도 음. 분열이 되고 있다고 분열이 하잖아요. 되고. 근데 반대로 우리 그 키세스단이라고 일명하는 그 MZ 여성 세대들은 그냥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이제 그 꿋꿋하게. 뿌리가 아까 네. 그 돌이 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 여성들 안에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묵묵한 힘. 근데 결혼 생활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자들이 더 이렇게 맞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결정을 더 잘하고 네. 잘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몇 번 그런 과정을 겪고 나면 남자들은 그냥 이제 끌려오려고만 생각.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좋은 것들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좋게 더 좋은 문화는 네, 계속 네. 살려가는 제가 거. 그래서 내년에는 장롱속에다 잔자고 있는 한복을 입고 오자 그랬어요. 해서 입춘 이야기는 네. 이제 아시겠죠? 우리, 네, 우리 알겠습니다. 불자의 관점은 그렇게 네. 삼업, 신고, 삼업이 삼업. 불러들이는 네, 재앙이다. 재앙.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